진짜 메이크업 전문가들은 이것만큼은 하지 않는다. 오버립이 아니라 이제 오버스러워 보이는 눈썹 여러분, 제발 속눈썹이 짧거나 눈두덩이가 있는 편이다. 따져야 될 게 많아요. 베이스 전에 절대 헬로우 임보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보라돌이들이 메이크업 할 때 도대체 어려운 게 뭘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 부분 한번 영상으로 다루면 도움이 좀 되겠다 싶어가지고 준비한 영상이에요. 정말 이것만 알면 중간은 갈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 팁들을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메이크업 전문가들이 데일리 메이크업을 할 때 웬만하면 절대 안 하는 6가지가 있어요. 이 6가지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베이스부터 색조 전부 다 마지막 립까지 부분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베이스가 밀린다, 들뜬다 하시는 분들 있죠. 먼저 밀린다 하시는 분들은 크게 3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스킨케어가 내 피부에 제대로 흡수가 안 됐거나 내 피부 타입에 맞지 않게 너무 유분감이 많이 도는 제형을 선택을 하거나 스킨케어 제형과 베이스 제형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베이스 전에 절대 유분이 많게 바르거나 끈적끈적한 마무리감이 있는 스킨케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샵에서 우리 보라돌이들이 한 번이라도 메이크업을 받아보셨다면 스킨케어 할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담백하네? 피부가 많이 번들거리지 않게 스킨케어 하네?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베이스 전 스킨케어 단계에서 제형을 리치하거나 너무 많은 양을 바르지 않아요. 아예 스킨케어 자체를 엄청 번들번들하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베이스가 들뜨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너? 베이스가 뜨는 경우는 각질이 많이 쌓였거나 볼 쪽에 열감 홍조가 심하거나 속수분 부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각질 케어는요, 내가 느꼈을 때 자극이 되지 않는 토너 패드나 각질 제거제, 각질 스크럽 제품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내가 사용했을 때 조금이라도 자극이 되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열감이나 홍조의 경우에는 베이스 단계의 순서를 좀 바꿔주는 것도 중요해요. 홍조 피부들은 여기가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단 말이에요. 스킨팩, 세럼팩, 세럼 패드팩 등등 이렇게 부분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나는 볼 부분이 많이 퍼석하다, 건조하다, 열감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베이스를요, 제일 마지막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피부 상태에 따라서도 베이스가 밀리는 편인지 들뜨는 편인지에 따라서 그 원인을 파악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스킨케어를 사용했는데 너무 건조해서 계속 바르게 돼. 이거는 제형감을 조금 더 무거운 쪽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 너무 얼굴이 뭔가 무겁고 좀 답답한 느낌이 나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가볍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베이스는요, 커버력, 밀착력 좋고 지속력 좋은 거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베이스가 예쁘게 깔리는 거는 스킬은 2번째예요. 내 피부 상태가 얼마나 잘 컨트롤이 되었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은 눈썹을 갈 건데요. 눈썹 여러분, 제발 진하게 하지 마세요. 특히 앞머리를 진하지 않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앞머리가 진하거나 눈썹이 진해버리면요, 메이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진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우리 화알못인 보라돌이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메이크업이 이 양 조절을 잘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언니, 저는요 원래 눈썹이 진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시는데, 원래 눈썹이 어둡고 숱이 많은 경우와 내가 진하게 그려서 평면적인 경우는 결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 눈썹 자체에 숱이 많은 경우는요, 눈썹 모발이 가진 텍스처 때문에 평면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모발 자체에서 주는 입체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눈썹도 여러분, 원래 나의 모질이 약간 강하고 숱이 많은 그런 진한 눈썹이랑 그라데이션 없이 그냥 진하게 칠한 눈썹이랑은 완전히 이미지나 느낌, 텍스처 자체가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화장에 공을 많이 들이는 부분이 눈썹 부분이기도 하고, 눈썹을 절대 진하게 하지 않습니다. 앞부터 그냥 진하게 평면적으로 딱 그리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아이 메이크업 갈게요. 여러분 아이 메이크업도 정말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섀도우가 있어요. 섀도우는 눈두덩이에 유분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이 섀도우의 텍스처 자체가 여러분 보통 이렇게 가루 타입을 압축시킨 프레스트 타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연에 가지고 있는 색감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더 진해지고 탁해질 수가 있는 거죠. 웬만하면 눈가에 유분기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섀도우를 듬뿍 얹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 프라이머를 사용하거나 파우더로 살짝 보송하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에요. 섀도우 하면 사실 눈두덩이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눈두덩이의 간격이 좁던 넓던 눈두덩이를 다 채우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도 예외, 컨셉 메이크업은 예외예요. 근데 눈두덩이를 다 채우지 않는다는 건 이 눈썹에 가깝게 섀도우를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이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 있고요. 엄청 진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문가들은 눈두덩이를 데일리 메이크업을 누군가를 해줄 때 전체적으로 너무 진하게 눈썹 가까이 바르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 메이크업 할 때 눈이 유난히 답답해 보이고 텁텁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가 가는 영역의 범위가 너무 위까지 올라가는 게 아닌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다 알려준다 진짜. 그리고 다음 아이 메이크업 하면 또 아이라인 빼놓을 수 없죠? 아이라인 그릴 때요 웬만하면 절대 뭉툭하게 잘 하지 않습니다. 아이라인 꼬리를 뭉툭하게 가면 갈수록 번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눈 꼬리가 뭉툭하면 눈 끝이 답답해 보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눈이 번지면서 답답해 보일 수 있는 거죠. 아이라인의 목적을 크게 말씀을 드리면 또렷해 보이게 눈매를 길어 보이게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내 눈매에 맞춰서 좀 얇고 뾰족하게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라인 자체를 선만 그리지 않아요. 딱 라인을 이렇게 봤을 때에는 선만 그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라인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 아이라인 영상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 꼭 참고해 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이라인 그릴 때 그냥 선만 일자로 그리면 오히려 눈이 굉장히 비어 보여요. 그래서 이 비어 보이는 부분을 촘촘하게 메꿔주는 역할이 아이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뒷부분을 선만 그리는 게 아니라 아이라인 뒷부분 삼각존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셔야 눈이 더 또렷하고 길어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 메이크업에서 마스카라 부분이 있죠? 우리 또 저희가 절대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스킬도 스킬인데 마스카라 하면 소래 부분에 따져야 될 게 많아요. 속눈썹이 짧거나 속눈썹이 짧은데 눈두덩이가 있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메이크업을 우리가 해줄 때 마스카라의 솔이 두꺼운 건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속눈썹이 짧으면 그만큼 올렸을 때 두꺼운 거는 번지기도 쉽고 무겁게 처지기도 쉽거든요. 얇은데 고정력이 강하고 마스카라 안에 섬유질이 너무 두껍지 않은 걸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리면 데이지크 마스카라 제품이나 클리오 마스카라 같은 이렇게 솔 자체가 굉장히 얇은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게 만약에 조금 두껍다 느껴지시면 치칼치코의 또 스키니 마스카라 있거든요. 그렇게 완전 솔이 얇은 형태의 제품을 선택을 해서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초보자면 초보자일수록 볼륨보다는 롱래쉬 라인을 먼저 입문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립 라인을 갈 건데요. 우리 요즘에 오버립이다, 입술 라인 예쁘게 잡는 법 등등 많이들 하시잖아요, 여러분. 과도하게 립 라인을 잡지 않습니다. 보통 립 라인을 오버할 때 입술을 보면 넓힐 수 있는 구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구간을 넘어서는 순간 동떨어져 보이기도 하고요. 너무 오버스러워 보이는, 오버립이 아니라 이제 오버스러워 보이는 입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샵에서 여러분은 메이크업들 많이 받아보면 입술 라인이 유난히 예뻐 보이고 입술이 조금 더 나의 이목구비 비율에 맞게 꽉 차 보이고 탱글탱글해 보여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입술 라인을 살릴 때는요, 여러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입술 라인에서 최대한 넓힐 수 있는 구간까지만 가주는 게 좋습니다. 베이스 색상을 살짝 바꿔서 가져왔어요. 에이블랙의 아티스틱 벨벳 틴트 10호인데요. 진짜 1mm도 안 되게 조금 더 0몇 mm 늘린다는 느낌으로 가져야지. 난 오버립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베이스는 깔아줘요.
브러쉬는 꼭 없어도 되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살짝 늘려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했을 때 입술이 가지고 있는 띠가 있어요. 그 띠를 살짝 넘겨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도 조금 더 채워져요. 이 안쪽도 같이 잘 채워주셔야 돼요. 입술이 전체적으로 오버가 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정말 무조건일걸요, 여러분. 각 단계별로 메이크업을 할 때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이스 한 번에, 눈썹 한 번에, 아이 한 번에, 볼터치 한 번, 끝!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단계마다 한 80에서 90% 정도만 끝내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조화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캐치해서 부가적인 10% 20%를 더 얹어주는 거죠. 전부 다 한 단계씩 다 끝내고 나서 봤을 때 비율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이 조금 연한 것 같네? 아이 메이크업 수정. 비율을 보면서 눈썹 길이나 두께감 수정. 필요한 부분에 보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거를 습관을 조금씩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총 6가지 메이크업 전문가는 절대 하지 않는 부분들을 알려드렸어요. 어느 정도 화장을 한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익숙한 부분일 수 있고 아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런 약간의 차이를 놓치면 놓칠수록 조금 더 내가 화장했을 때 유독 진해 보이는 것 같고 답답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셨던 분들은 그럼 나도 이 부분만큼은 조금 신경 써봐야겠다 하는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하신다면 정말 많이 개선이 될 거예요. 이런 거 누가 알려줘? 제가 알려드리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조만간 분석 메이크업 영상도 올라갈 거거든요. 여러분들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